서울 외곽, 흐릿한 안개가 병원 건물 사이를 스며드는 새벽 4시. 간밤의 빗줄기는 이제야 그칠 듯 말 듯, 시멘트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24시간 운영되는 구립 새솔병원은 아직 조용했고, 응급실 대기실에선 간호사 2명이 커피를 마시며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은 환자도 없고 조용하네. 젊은 간호사 이지윤이 하품을 하며 말하자 옆에 앉은 선배 간호사 김소연이 피식 웃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터져. 꼭 그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동문 바깥에서 철벅 철벅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바깥엔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이었다. 소리는 분명히 네 발이었다. 자동문 센서에 감지되었는지 문이 삑 하고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한 마리의 개가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털은 젖어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말랐으며 한쪽 귀는 찢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개가 입에 물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였다. 그 봉지는 축축하게 젖은 채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안에 무엇인가 무겁고 둔탁한 것이 담긴 듯 흔들렸다. 쫓아낼까? 지윤이 주춤거리며 말했다. 그러나 김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뭔가 이상해. 제가 일부러 온 것 같지 않아? 걔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곧장 응급실 입구로 향하더니 비닐봉지를 바닥에 놓고 잠시 앉았다. 눈동자는 어두운 밤속에서도 유독 또렷하게 반짝였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얘야, 그거 뭐야? 조심스럽게 봉지에 매듭을 푼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어, 언니, 이거. 소연이 달려와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응급실에 울려 퍼진 건 두 사람의 비명이었다. 봉지 안에는 피범벅이 된 작은 아기 이불과 그 속에 움직이지 않는 신생아의 팔이 들어 있었다. 의사는 곧 호출되었고 경찰도 출동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의사가 아이를 봉지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숨이 멎은 듯 했던 아기의 작은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살아있어. 의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그 개는 입구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은 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얘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러나 그 순간 병원 CCTV를 확인하던 보안 요원이 급히 달려왔다. 간호사님들, 이게 이상해요. 이 아이가 몇 시간 전에 이미 여기에 왔었어요. 봉지 없이.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갔고 20분 뒤에 봉지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모든 이의 시선이 동시에 개에게로 향했다. 그 개는 더 이상 평범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그날 새벽 병원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어났다. 그리고 이 한 마리 개가 가져온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밀의 문을 열고 말았다. 새벽 5시 20분. 신생아는 기적적으로 맥박을 되찾았고 인큐베이터에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다. 체온이 너무 낮아 언제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지.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핫팩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응급실 안으로 형사 한 명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무표정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강서경찰서 강민우 형사입니다. 지금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호사들이 목격한 것, CCTV에 찍힌 개의 움직임,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속 신생아. 모든 설명이 끝난 후 형사 강민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걔가 직접 아이를 물고 병원으로 왔다고요? 그것도 2번에 걸쳐? 네. 처음에는 혼자였고 20분 뒤에 봉지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보안 요원이 확인한 CCTV 화면에는 걔가 병원 앞에서 서성이다가 어둠 속 누군가를 발견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를 쫓아간 거군요. 강민우는 턱을 매만졌다. 이 개 어디 갔습니까? 입구로 달려갔을 때 걔는 사라지고 없었다. 누군가 말하듯 입구에 앉아있던 걔는 언제 그랬냐는 듯 종적을 감추었다. 병원 앞엔 여전히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고 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입구에서 10m쯤 떨어진 도로변에 어렴풋이 검붉은 자국이 퍼져 있었다. 이거 피 아니야? 소연이 손전등을 비추자 확실해졌다. 그 자국은 작고 불규칙했으며 마치 아이를 끌고 간 흔적처럼 이어져 있었다. 강민우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땅을 살폈다.
그리고 몇 미터 더 떨어진 곳 담벼락 옆 수풀에서 찢어진 여성용 셔츠 조각과 그 아래 묻힌 듯한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여성 옷이네요. 피도 묻어 있어요. 현장 감식팀이 도착해 주변을 봉쇄하는 사이 강민우는 그 휴대폰을 비닐 장갑 낀 손으로 꺼냈다. 전원은 꺼져 있었고 유심도 제거되어 있었다. 의도적으로 버린 겁니다. 그가 중얼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뒤쪽 수풀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모두가 긴장하며 돌아보자 수풀 틈 사이에서 다시 그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어딘가 달라 보였다.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롭고 다리에 상처가 난 듯 절뚝거리고 있었다. 얘가 우릴 부르는 건가? 지윤이 나직이 말했다. 걔는 조용히 병원 담벼락 쪽으로 돌아섰고 서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강민우는 무언가 결심한 듯 뒤따랐다. 이게 그냥 떠도는 동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더 있어요. 쫓아갑시다. 지금이 아니면 놓쳐요. 소연과 지윤도 뒤따랐다. 그들이 담벼락을 돌아 골목으로 들어서자 걔는 빠르게 움직이며 뒷골목의 어느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이상한 정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들려온 무언가 날카로운 비명소리, 그리고 뒤이어 아기의 울음소리. 강민우는 주저없이 총을 꺼내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간호사들은 숨을 죽였다. 걔는 창고 문 앞에 서서 꼬리를 낮게 내리고 짖지도 않았다. 그저 눈으로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 또 다른 아이가 있어.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형사 강민우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쥐들이 서둘러 달아나는 인기척이 들렸다. 여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어요. 분명히. 뒤따라온 소연이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강민우는 바닥을 비추며 깊숙이 들어갔다. 녹슨 철제 선반과 오래된 박스들,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플라스틱 통 하나. 그 안에서 아! 작고 연약한 신음소리. 그는 망설이지 않고 뚜껑을 열었다. 통 안에는 비닐에 쌓인 또 다른 신생아가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끊어질 듯 미약했다. 병원으로. 지금 당장 이 아이부터 먼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철커덩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것이다. 갇혔어요. 지윤이 소리쳤다. 형사 강민우는 허리를 낮췄다. 조용히.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불빛이 스르르 꺼지더니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밖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떠돌이 개조차 더는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은 터지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기이한 냄새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타는 듯한 화학약품 냄새였다. 이거 가스? 강민우는 입을 틀어막고 모두에게 손짓했다. 소연은 품에서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꺼내 지윤과 아이에게 씌웠고 강민우는 벽을 두드리며 문을 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선반 위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떨어져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이건 뭐지? 강민우가 노트를 주워 열어보았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3 0 14 실험체 3호 상태 불안정 버려진 개가 접근함. 다음 장 2023 0인 17 신생아 1차 폐기 장기 손상 심각 기록 중단. 지윤과 소연은 숨을 삼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실험체? 폐기? 아마도 강민우는 얼굴이 굳었다. 누군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 도중 걔가 아이들을 데려온 거야. 구하러 온 걸까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창고 천장 쪽에서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내려온 건 감시 카메라. 우릴 보고 있어요. 지윤이 입을 막았다. 카메라 렌즈가 천천히 회전하며 그들을 향해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뒤이어 창고 벽에 설치된 작은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예정보다 빨리 도착하셨군요, 강 형사.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차분했고 무언가 오싹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들 중 누가 그 개를 보냈는지 궁금했는데 의외로 본능이 뛰어난 동물이더군요. 강민우는 이를 악물었다. 누구지? 정체를 밝히고 이 짓을 멈춰. 멈출 수 없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 순간 스피커가 꺼지며 천장에 설치된 분무장치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독가스야! 엎드려! 강민우는 재빨리 아이를 안고 몸을 숙였다. 그러나 갑자기 창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밖에서 무언가, 아니 그 개가 문을 밀고 있었다.
몸을 던지듯 들어온 개는 연기 속을 헤집으며 세 사람을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개는 창고 안 작은 철문 쪽으로 뛰어가 발로 바닥을 긁었다. 저기 뭔가 있어요. 지훈이 외쳤다. 강민우는 곧바로 그쪽으로 달려갔다. 철문은 작았지만 안으로 이어진 비밀 통로가 있었다. 개는 그 앞에서 멈춰서 조용히 앉았다.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여길 통해 나가. 철문은 작고 녹슬어 있었지만 강민우는 온몸으로 밀어붙여 열었다. 뒤따라온 소연은 신생아를 품에 안은 채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 개, 대체 정체가 뭐죠? 강민우는 짧게 대답했다. 우리 편이라는 건 분명해. 통로는 낮고 좁았지만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벽면엔 오래된 콘크리트가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이곳은 분명 병원 지하와 연결된 버려진 구역이었다. 병원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소연이 물었다. 공식 문서엔 없어. 예전 민간 군사병원이 있었단 말이 있는데 그 흔적일지도 모르지. 그때 개가 멈춰섰다. 앞에는 철문이 하나 더 있었다. 이번엔 전자잠금 장치가 부착된 견고한 문이었다. 강민우가 천천히 다가가려는 순간 문 위에서 작은 센서 등이 반응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더니 인식 실패라는 전자음과 함께 문이 닫혔다. 하지만 걔는 주춤하지 않았다. 그는 앞발로 벽 쪽을 긁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숨겨진 작은 판이 있었다. 강민우가 그것을 열자 그 안엔 오래된 지문 인식기와 먼지가 쌓인 신분증 카드 하나가 들어있었다. 신분증에는 놀랍게도 김세훈 박사 인간생명공학 연구소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김세훈,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강민우가 중얼거렸다. 지문 인식기에 카드를 대자 삐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지하 통로는 갑자기 넓어졌고 양옆으로 실험실처럼 보이는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일부 방 안에는 깨어진 유리관, 철제 침대, 그리고 아이들의 낙서가 보였다. 여기서 아이들이 갇혀 있었어요. 소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한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하얀 벽에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어린아이의 필체로 적힌 단어들. 엄마 보고 싶어요. 오늘은 밥 줄까? 강아지가 왔어요. 살려줬어요. 그 마지막 문장이 세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아지가 살려줬다고? 지윤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게 전에 한 번 이상 여기에 왔던 거야. 강민우는 확신했다. 아마 아이들을 찾아다녔고 도망치게 도왔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조용히 문 하나가 열렸다. 그 문 뒤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는 50대 중반, 창백한 피부, 그리고 왼손에는 의료용 주사기. 오랜만이군요, 형사님. 강민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설마 김세훈 박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요. 하지만 어차피 당신도 곧 같은 실험체가 될 테니. 그가 주사기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자 그 순간 개가 으르렁이며 앞으로 뛰어들었다. 김세훈 박사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망할 짐승, 또 너냐?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증오로 떨렸다. 강민우는 그 틈을 타 그를 벽에 밀어붙이고 수갑을 채웠다. 이젠 끝이야. 그러나 김세훈 박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다. 끝이라 생각했나요? 그럼 이제 진짜 비밀을 보여드리지요. 그 말과 함께 복도 끝 벽이 윙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인큐베이터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눈을 뜬 아기들이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았다. 수십 개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눈을 뜬 아기들이 일제히 강민우와 소연 그리고 떠돌이 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이상했다. 맑고 순수해야 할 그 눈동자엔 정교한 기계 같은 차가움과 얼음보다 깊은 지각이 숨어 있었다. 이건 진짜 아기 맞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세훈 박사는 수갑에 묶인 채 조용히 마치 안심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최초의 진화형 인간이에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감정을 제어하며 완전한 복종과 지적 능력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인간. 그게 무슨 소리야? 강민우는 물었다. 김세훈은 마치 오래 참았던 진실을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듯 입을 열었다. 처음엔 불치병 아기들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줄기세포, 유전자 편집, 뇌 신호 패턴 조작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 정부는 치료보다 병사 양성에 관심을 가졌지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실험을? 소연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외쳤다. 네, 그리고 그놈은 탈출한 아이 하나가 데리고 온 놈이었죠. 우리를 혼란시키고 경로를 기억해 나가게 만든 놈.
강민우는 인큐베이터를 바라봤다. 그 안의 아기들 중 일부는 벌써 의식을 가진 듯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유리벽에 손을 대며 입모양으로 도와줘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금이라도 꺼내야 해요. 이건 감금이 아니라 죄악이에요. 소연이 인큐베이터를 열려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삐 비상 시스템 가동. 실험구역 차단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강민우는 순간 판단을 내렸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해. 한 명이라도. 그러나 떠돌이개가 복도 쪽으로 달려가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하구역 끝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새하얀 피부, 머리카락 없음, 눈동자가 없는 순백색의 눈, 그리고 팔보다 긴 손톱. 그건 뭐야? 지윤이 입을 막았다. 김세우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다. 그건 실패작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육체만 진화해버린 괴물. 괴물은 그들을 향해 소리 없이 달려왔다. 강민우는 무기랄 것도 없는 금속 파이프 하나를 들고 막아서려 했고 소연은 아이들을 안고 숨으려 했다. 그 순간 떠돌이 개가 괴물에게 직접 달려들었다. 몸집의 3배는 넘는 괴물과 한 마리의 개가 부딪혔다. 피가 튀었고 괴물은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소연이 소리쳤지만 개는 이미 괴물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진 채였다. 강민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괴물의 옆구리를 철봉으로 가격했다. 괴물이 휘청이자 개는 마지막 힘으로 괴물의 목을 물어 뜯었다. 괴물은 뒤로 쓰러졌고 개는 힘없이 쓰러졌다. 안 돼. 너 괜찮니? 소연이 달려와 개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개는 숨을 헐떡이며 꼬리를 단 한 번 천천히 흔들고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살아야 해. 넌. 그러나 강민우는 지하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보고 소리쳤다. 이제 곧 여긴 무너져. 아이들부터 데리고 나가자. 그들은 아이들을 가능한 한 안고 개가 남긴 길을 따라 마지막 출구를 향해 달렸다. 복도 뒤편에서 다른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작은 눈동자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지하 연구소의 철문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와 먼지가 병원 복도로 뿜어져 나왔다. 강민우는 아기 한 명을 품에 안고 소연과 지윤 그리고 간신히 깨어난 간호사들과 함께 비상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향했다. 위까지 3층 남았어. 버텨야 해. 그의 이마에선 땀이 줄줄 흘렀다. 숨소리, 뒤따라오는 소리. 아니, 무언가 따라오고 있었다. 철커덕, 저 문 안 열려요. 소연이 밀어보았지만 옥상으로 향하는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비켜봐. 강민우는 망설이지 않고 소화기를 들고 문 손잡이를 가격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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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타격 후 문이 비틀거리며 열렸다. 그 순간 낯선 목소리가 아래 계단에서 울려 퍼졌다. 그 아이들 돌려놔. 넌 모르는 걸 건드렸어. 그들은 동시에 아래를 보았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얼굴로 계단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비정하고 공허했다. 너 누구야? 강민우가 소리쳤다. 정부는 진실을 원하지 않아. 넌 선택해야 해.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넘기면 닥쳐. 소연이 외쳤다. 우리는 눈 감지 않아. 남자의 뒤쪽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의 형태. 하지만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입이 귀까지 찢어진 것 같은 괴물. 그게 너희 수작이냐? 남자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그건 제어 실패지. 우린 성공한 아이들을 원해. 괴물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물러서! 지윤이 손에 들고 있던 소형 소방용 가스통을 괴물의 발밑에 굴렸다. 터지는 순간 폭음과 함께 괴물의 몸이 불꽃 속에 휘말렸다. 지금이야! 뛰어! 옥상 문을 열고 올라가자 새벽의 어슴푸레한 하늘이 그들을 맞이했다. 헬기 소리. 지붕 위의 조용함을 깨고 군용 헬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엔 희망이 비쳤지만 곧 이어서 헬기에서 내리는 무장병사들의 모습이 그 희망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대상 확보하라. 아이들을 회수하고 모든 목격자는 격리한다. 총구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강민우가 몸으로 아이를 가리려는 순간 헬기 뒤편에서 또 다른 괴물의 포효가 울렸다. 하지만 그 포효는 이전과는 달랐다. 거칠면서도 슬픔이 담긴 울음,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건 떠돌이 개, 아니 그 개를 닮은 또 다른 존재. 하얀 털, 하지만 훨씬 더 크고 늠름한 체구, 눈빛은 인간의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게는 병사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한 명을 순식간에 넘어뜨렸다. 싸! 총성이 울리지만 괴물은 총알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게 뭐야? 저건. 지훈이 중얼였다. 소연은 속삭이듯 말했다. 그건 떠돌이 개의 아이야. 우리를 지키러 온 거야. 혼란을 틈타 강민우 일행은 헬기 뒤쪽 철제 사다리를 타고 지붕 아래쪽 출입구로 내려갔다. 계속되는 총성과 울음소리 그리고 헬기 회전날의 굉음이 뒤섞인 혼돈의 새벽. 병원 밖으로 나와보니 도시는 이미 이상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이 없는 거리, 꺼진 신호등, 차량들이 방치된 채, 그리고 벽마다 붙은 정체불명의 포스터. 인류 진화의 시간은 도래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환영한다. 복종하라. 선택은 없다. 소연이 중얼였다. 이미 시작된 거야. 병원만이 아니라 세상이. 강민우가 아이를 꼭 아는 채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린 끝까지 싸울 거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떠돌이 개의 후계자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검은 도시, 침묵의 새벽 속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벽의 도시, 빛 하나 없는 거리, 그리고 불길한 정적. 강민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연과 지윤 그리고 떠돌이 개의 자손과 함께 도심 외곽의 폐허로 향하고 있었다. 저기, 저 건물 예전에 초등학교였던 곳이야. 지금은 버려졌지만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을 거야. 그곳은 낡은 건물이었다. 창문은 깨졌고 벽엔 낙서가 가득했지만 그들에겐 유일한 피난처였다. 학교 안은 서늘했고 바닥엔 먼지와 종이 조각 그리고 버려진 책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이들은 괜찮아? 지윤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중 한 아이, 작고 조용한 눈망울의 하리는 계속 눈을 깜빡이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리나? 소연이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탁! 빛이 꺼진 형광등이 갑자기 번쩍였다. 전기 안 들어오는 건물인데 지윤이 중얼였다. 강민우는 하리는 이마를 짚었다. 미열, 그리고 이상한 진동. 이게 뭐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그 순간 하린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악이었지만 말의 구조는 또렷하고 완전했다. 그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의 실패작이 아니야. 모두가 얼어붙었다. 말이 되는 갓난아기? 하리나, 넌 어떻게?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떨었다.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창밖으로 뻗었다. 그들이 와. 여기까지 따라왔어. 순간 밖에서 굉음이 울렸다. 군용 트럭 여러 대가 폐교 앞에 멈췄고 검은 옷을 입은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포위됐다. 어쩌지? 강민우는 교실 책상들을 밀어 문 앞에 쌓았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시간 벌기용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떠돌이 개의 자손 그 흰빛 괴수가 소리 없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몸에선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점점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형태가 사람처럼.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괴수는 팔을 뻗었고 그 손끝에서 나온 에너지가 복도의 벽을 따라 퍼져나갔다. 너 뭘 하려는 거야? 소연이 중얼였을 때 할인이 대답했다. 우리끼리만 도망칠 수 없어. 그를 믿어. 그 순간 벽이 무너졌고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지하로 이어지는 오래된 피난용 통로. 전쟁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지금껏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곳. 이쪽이야. 어서. 그들은 하나둘씩 통로로 들어갔고 괴수는 끝까지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다. 그 대신 폐교 안에 홀로 남아 병사들을 향해 낮게 포효했다. 그리고 쾅! 전체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가 자폭을. 아니야.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살아있어.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야. 통로 끝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분. 철제, 고대 양식. 그리고 그 위엔 낯선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선택된 자만이 여길 열 수 있다. 강민우가 문을 밀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할인이 작게 손을 올리자 문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곳은 지윤이 속삭였다. 문 너머 거대한 공간. 유전자 실험의 원천, 가장 오래된 실험체들이 잠든 곳. 그리고 중앙에 떠 있는 기묘한 구슬. 안에서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할인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날 차례야. 지하 공간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다. 금속성 벽에는 이상한 유기체의 맥박처럼 느리게 전멸하는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이 뭐지? 지훈이 숨죽이며 붙자 하리는 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었다. 들리죠? 깨어났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중앙에 떠 있는 구슬. 그 안엔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형체가 눈을 떴을 때 강민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 눈빛은 할인과 똑같았다. 쌍둥이. 소연이 중얼였을 때 뒤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타닥, 타닥. 이제 보셨군요. 원영이 깨어난 겁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 흰색 간호복을 입은 윤 간호사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사라진 지 이미 며칠이 지났고 모두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인물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처음부터 이 실험의 감시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상보다 훨씬 멀리 도달했네요. 윤 간호사의 표정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냉정하고 차가웠다. 하리는 성공작이었죠. 그러나 이 아이, 그녀는 구슬 속 아이를 가리켰다. 이 아이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형, 본질, 우리의 의도를 완전히 초월해버린 존재. 그 순간 구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에 있던 형체가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의 눈은 눈부신 빛이었고 머리카락은 물처럼 흘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할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우리 다시 만나야 해. 지윤이 막아서려 하자 공간 전체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금속 벽이 찌그러지고 천장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만,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강민우가 외쳤다. 그러나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만든 세계. 그때 떠돌이 개의 울음소리가 지하에서 울려 퍼졌다. 구슬 위 공간, 천장의 균열 사이로 하얀 빛의 형체가 떨어지듯 내려왔다. 또 하나, 소연이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그러나 그 개는 그저 개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사람의 눈처럼 지혜로웠고 몸에서는 빛이 퍼져나왔다. 윤 간호사는 숨을 삼켰다. 그건 영번 실험체. 맞아. 할인이 말했다. 우리의 시작이자 끝. 떠돌이개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어. 그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야. 그 순간 기억이 흘러들어왔다. 강민우, 지윤, 소연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영상이 투영되었다. 한 실험실, 유리관 속의 강아지, 그리고 그 강아지를 바라보는 인간들. 그가 처음이었어. 처음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완벽히 이식받은 게. 그가 병원으로 가져온 건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어.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무서웠다. 그건 이 세계를 바꿀 마지막 키였어. 그 순간 구슬이 폭발하듯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떠오른 존재는 더 이상 아이의 형상이 아니었다. 공중에 떠 있는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형체. 당신들은 선택해야 해요. 그 존재가 말했다. 기억을 포기하고 돌아가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계의 진실을 감당하고 바꿀 것인지. 모두가 말이 없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문이 열리며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빛은 강렬했다. 등 뒤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 문을 지나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아는 이상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난 돌아가고 싶어. 소연이 속삭였다. 이 모든 게 너무 무서워. 잊고 싶어.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 선택이야. 강민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시선은 할인에게 머물렀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은빛 존재와 떠돌이 개를 향해 있었다. 나는 남을 거야. 이 아이는 나와 연결돼 있어. 그 순간 윤 간호사가 입을 열었다. 흥미롭네요. 역시 감정은 변수를 만든다니까. 그녀는 조용히 손목의 기기를 눌렀다. 그러자 구석의 벽이 열리며 그녀 뒤로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표정한 얼굴, 반짝이는 헬멧, 그리고 모두 한 손에 들고 있는 신경억제 총. 무슨 짓이야? 강민우가 소리쳤다. 윤 간호사는 웃었다. 선택? 착각이에요. 당신들은 이미 결정된 루트 위에 있을 뿐.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원형을 회수하고 실험체는 전부 폐기합니다. 총성은 곧 터졌다. 하지만 그것보다 빨랐던 건 떠돌이 개였다. 그는 하얀 섬광이 되어 군인 한 명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무장을 해제시켰다. 저게 뭐야?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할인이 손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은빛 존재가 그녀와 시선을 맞췄고 두 사람의 주위로 푸른 장막이 생겨났다. 지금 연결됐어. 할인이 속삭였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그 장막 안에서 그녀는 과거를 보았다. 어린 시절의 자신, 실험실에서 깨어난 아이 곁에 앉아있던 떠돌이개 그리고 은빛 아이와 손을 잡던 장면. 우린 삼형제였어.
윤간호. 소연은 울듯한 얼굴로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바로 앞에서 멈춘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부디 살아남아줘. 문이 닫히는 순간 강한 진동과 함께 지하실 전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천장 곳곳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시간이 없어. 은빛 존재가 말했다. 최종 통합이 시작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해. 그러자 떠돌이 개가 할인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할인아,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왔어. 모두가 숨을 멈췄다. 개의 목소리, 분명하고 낮고 슬펐다. 나는 내 아버지야.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속에서 떠돌이 개는 말했다. 나는 할인의 아버지다. 지윤이 속삭였다. 말도 안 돼. 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개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엔 인간의 고통이 있었다. 후회와 사랑, 그리고 결심. 할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이 연결되었다. 너였구나. 할인은 개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의 이마에 이마를 댔다. 아버지, 그날 우릴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였어. 수년 전, 비밀 프로젝트 네메시스는 초인간 유전자 융합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체였던 강현 박사, 할인의 아버지, 자원의 스스로의 유전자를 개체와 융합시켰고 그는 더 이상 인간도 개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는 인간의 언어를 잃고 병원 근처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딸을 다시 만났던 것이다. 그 검은 봉지 속 아기는 지윤이 물었다. 떠돌이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야. 실험에서 태어난 순수한 유전자 결합체, 희망이자 위험. 그 아이는 선택을 받아야 해. 완전한 존재가 되든 모두를 끝내든. 지하실은 붕괴 직전이었다. 통합 알고리즘이 작동하며 실험실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경보음 속에서 할인은 아이를 안고 섰다. 우리가 선택할 거야.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너는 무기가 아니야. 너는 생명이야. 그러자 은빛 존재가 다가왔다. 그의 몸은 점점 빛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없어. 우리 중 누군가는 남아 핵심 코어를 닫아야 해. 그는 지윤을 바라보았다. 내가 가. 나는 여기에 남을게. 지윤은 무언의 눈빛으로 답했다. 서로를 아는 뒤 그녀는 코어실로 뛰어갔다. 폐쇄 절차 시작.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60초, 59초, 58초. 할인, 가자! 강민우는 그녀를 이끌었지만 할인은 멈춰섰다. 나는 남을게. 이 아이와 함께 끝까지 있어야 해. 떠돌이 개가 고개를 들었다. 할인아, 이젠 내가 너를 보호할 차례야. 그는 아이를 등에 태우고 장막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빛과 어둠이 충돌했다. 희미한 울음소리, 그리고 정적. 밖으로 탈출한 지윤과 강민우는 병원 건물이 붕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붉은 불길이 솟구치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졌다. 몇 달 뒤, 도시에는 떠돌이 개들의 숫자가 줄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위기에 처한 사람들 곁엔 꼭 한 마리 개가 나타났다. 그리고 작은 시골 병원의 입구. 거기엔 유난히 눈빛이 깊은 한 마리 개가 앉아 있었다. 옆에는 검은 봉지 대신 작은 아기 담요가 놓여 있었다. 지나가던 아이가 물었다. 엄마, 저 개는 왜 저기 앉아 있어? 엄마는 대답했다.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지켜주기로 한 사람을.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병원 전경이 드러난다. 그리고 자막이 떠오른다. 이 이야기는 2024년 실제 병원 CCTV에 포착된 떠돌이 개의 행동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실화입니다.